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을 높이는 기술 딱 하나만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HSPS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독점 기술이 투자자 입장에서 왜 그렇게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HSPS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HSPS만의 독점 기술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경쟁사들이 아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성을 쌓았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메모리 시장,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신공정과 후공정 진출 전략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 전망과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HSPS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 핵심 기술, 고압 수소 어닐링,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 머리카락보다 수만 배는 더 작은 반도체 소자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첨단 힐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웨이퍼랑 절연막 사이에 약간 불안정한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 원자를 싹 침투시켜서 결함을 메꿔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자들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쌩쌩 달릴 수 있게 되니까 칩의 성능하고 수율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냐? 와,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이 공정 하나만으로 트랜지스터 성능이 무려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1% 올리려고 정말 수천억씩 쏟아붓는 거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 회로가 16나노 이하로 점점 더 미세해지고 또 전기가 새는 걸 막으려고 하이케이라는 신소재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존의 방법, 그러니까 그냥 뜨겁게 달구는 방식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뜨거우면 애써 쌓아 올린 그 정교한 금속 배선이 녹아버리거나 손상되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열 대신 25기압이라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사용하는 HSP의 저온 기술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 이게 바로 강력한 시장 지배력, 우리가 투자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경제적 해자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HSPS의 이 독점적인 지위를 지켜주는 그 단단한 장벽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이 3단계 방어벽은 거의 철옹서이나 다름없습니다. 첫째, 경쟁사가 HSPS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수많은 특허들을 전부 다 피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야 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둘째, 만에 하나 개발에 성공했다고 쳐도 한국, 미국, 대만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국마다 따로따로 아주 까다로운 고압가스 안전인증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게 제일 강력한데요. 이 모든 걸 다 통과해도 실제 고객사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1년 이상 걸리는 양산 품질 테스트, 이걸 통과해야만 비로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비용 자체가 엄청난 장벽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합쳐보면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 3년에서 4년은 좋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아시겠지만 1년만 지나도 기술이 확확 바뀌는 반도체 업계에서 3, 4년의 격차라는 건요, 사실상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HSPBSP의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높은 수익성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HSP는 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로직 반도체 쪽에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회사의 다음 성장 엔진은 바로 이 거대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HSPS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 탑3 고객사들의 D램과 낸드, 그러니까 총 6개 사업 부문 중에서 아직 절반밖에 공략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꽉 잡고 있는 핵심 고객사들 안에서조차 앞으로 매출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성장 공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은 단순히 고객사를 하나 더 뚫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D램 회로가 점점 더 얇아지고 3D 낸드는 300단 이상으로 계속 더 높이 쌓아 올리잖아요. 이럴수록 아주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HSPP의 고압 어닐링 공정은 있으면 좋은 것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 즉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의 발전 자체가 HSPP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HSP가 지금 이 독점적인 위치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을 보면 아주 명확한 계획이 보입니다. 먼저 기존의 고압 기술을 산화 공정에 적용해서 더 얇고 균일한 산화막을 만드는 고압 산화, HPO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올해 2025년에 양산 테스트를 시작해서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는 게 목표고요. 그 뒤를 잇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이건 뭐냐면요. 칩을 그냥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차세대 후공정 기술이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칩과 칩이 만나는 그 경계면을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드느냐인데 바로 여기에 HSP의 고압 기술이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후공정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했다는 건 이제 전공정을 넘어서 후공정 시장까지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회사의 강력한 전략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올해 회사의 실적과 주가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한 1,800억 원 수준으로 작년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좀 주춤했던 메모리 고객사들의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이고요. 또 미국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과 중국 SMIC의 투자가 재개되면서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출 비중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메모리 쪽 비중이 확 늘었죠. 그런데 과거 3년 평균을 보면 로직이 7, 메모리가 3이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메모리 쪽은 여전히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작년 2024년을 기점으로 로직 투자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이제는 메모리와 로직 이 양쪽 날개를 모두 달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SP는 특정 고객사 하나에 목매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단일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상위 3, 4개 고객사가 각각 20에서 25%씩 아주 고르게 매출을 책임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HPSP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현재의 독점을 넘어서 HPSP가 가진 이 독보적인 고압 기술을 활용해서 앞으로 다가올 차세대 반도체에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 추천에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